첫 번째 이슈는 유한양에게 랭나자 미국에 진출. 이러다 보면 K 블록버스터의 초읽기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원의 블록버스터의 신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장 초반부터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시원스러운 상승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랭나자가 이제 미국의 FDA 승인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모멘텀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떠들썩할 일인가? 라고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유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랭나자가 그럼 어떤 약이길래 시장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폐암 관련된 죄송합니다. 치료이죠. 네. 그래서 국내 최초로 폐암 치료제 항암 신약을 허가받은 기업이고요. 돌연변이 양성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로 개발된 3세대 항암제 신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약간 표적 항암제라고 좀 해석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국소 진행형 또는 전이성 비세포 폐암 환자 치료를 위해서 단독요법으로 최근에 1차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 치료제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3차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치료제, 1차 치료제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3차 치료제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암에 걸리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좀 대중화된 약을 먼저 쓰죠. 네. 거기에 이제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 약을 쓰고 또 그 약마저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 약을 쓰는데 이제 3차 치료제는 이제 세 번째 정도의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작년 상반기 하반기서부터 이제 1차 치료제로 승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는 1차 치료제로 이제 승급을 했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레이저 티닉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한 5조 원 정도 매출을 기대를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당히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높은 로열티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오늘은 비록 참 새로운 뉴스로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 오히려 장중에 10% 정도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세론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랭나자가 국내 최초 폐암 치료제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지 않을까,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FDA 승인이라는 거는 제약바이오의 엄청 큰 모멘텀, 긍정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가도 좀 환호하고 투심도 막 여기로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해주신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제약사로 도입 이제 발판이 시작된 건가? 신호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하본 부장님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네. 앞에서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어쨌든 다들 좀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어제 네. 밤부터 해서 지금 오전장 내내 아마 유한양의 얘기 많이 나왔을 텐데 어쨌든 기술 수출을 하고 거기서 FDA 승인을 처음으로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으로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가 그냥 대부분의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우리가 내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총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방룸이 상당히 많이 열리고 네. 우리가 존슨앤존슨 이런 것들 시가총액이랑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는 사실 정말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 말도 안 된다. 아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국내 바이오 종목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회의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FDA라는 게 사실상 이게 딱 우리 시험처럼 딱 이따 발표합니다, 합격자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예상과 다르게 좀 이렇게 밀리지도 않고 확 잘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오늘 나왔나? 약간 이렇게 정말 나온다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한 맞춰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죠. 어쨌든 그리고 최초잖아요. 기술 수출에서 최초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요런 거에서도 세론이라고 해갖고 빠진다라는 게 물론 이제 리포트에서 힌트도 나오긴 했죠. 대부분의 리포트 다 보시면
이제 뭐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이건 무난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은 있었어요. 수급 보시면 왜 전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털었을까? 그리고 최근에 왜 이렇게 기관은 팔기만 했을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뭐 충분히 그런 힌트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좋은 이슈를 이렇게 된다는 건 좀 너무 아쉽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이게 밸류 자체가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적인 계속 확대, 이런 것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충분히 제약사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약사 도약 좀 가능하다. 파이프라인 또 4개 남아있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덧붙여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유형량액 덕분에요. 제가 또 이렇게 수혜받잖아요. 하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네. 그런 또 우리 수혜주들 찾는 거 재미있어 하잖아요. 투자자분들을. 그래서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어떤 기업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오늘 비록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스코텍도 저는 계속해서 받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스코텍.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5조 원 정도 시장 매출을 차지한다라면, 그 달성이 된다라면 한 10에서 15% 정도는 로열티를 받을 것이고, 그 중에서 60%는 유한양이 가져가는 거고 40%는 오스코텍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오스코텍 충분히 저는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오늘 제약바이오가 다 동반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술력이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분야이긴 하고 또 다른 약이긴 합니다만은 알테오젠 역시 9월 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주가가 하락했을 때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 가지고도 9월 달 중에 하원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CMO, CDMO 관련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젠펜트리 같은 경우도 지금 FDA에 어떤 기대감들 좀 있기 때문에 주가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 한 1.6%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전혀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도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한양의 수혜주로는 또 뭐 오스코텍을 계속 뭐 2번이나 얘기해 주신 건데, 그만큼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논외로도 좀 본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좀 확인된 부분들이 아마 9월에는 좀 발현돼서 주가로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더불어 생물보안법 관련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틀리뮴 톡신주 뭐 이런 흐름들도 좀 볼 수도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는 봐야 되잖아요. 이제 8월도 끝나가고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제약바이오의 신약 뭐 이런 발표들이 있을까?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 다음 달에 있는 거고,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CDMO 11월 달까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근데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한양의 이렇게 좋은 뉴스, 실적도 들어오고 마일스톤에다가 뭐 얀센에 대한 기술 수출까지 보면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큰 건데, 네. 또 로열티도 한 10% 정도, 낮게 잡아도 10%고 애널리스트는 1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면 다른 모멘텀으로 주가를 올리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유한양행이 첫 트리거로 땡기는 주체고, 여기에서 주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뒤에 후발주들도 그게 그렇죠. 만들어질 텐데. 왜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로열티 5%잖아요. 물론 맞아요. 이제 뭐 이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안 해도 돼요. 로열티 계속 들어오니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면 사실상 거기서 그냥 회사 다 처분해도 그냥 로열티만 받아도 회사 가치 엄청 높아져요.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은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오스코텍과 6대 4로 나눠 가져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 알테오젠이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이 약간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 세론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뭐 인상 상상이라든지 FDA 승인이 나오면 또 반대로 급등할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너무 아쉽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저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눌렸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 지금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라도 한 달이나 시간이 지나고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바이오 쪽도
뭐 기대가 되는 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압도적인 어떠한 게 나오지 않으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나마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알테오젠은 그나마 좀 기대가 되는 게 알테오젠의 수급의 흐름들 지금 화면을 좀 혹시 보여주시면요. 네. 알테오젠과 사실 유한양행은 좀 수급에서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별로 봤을 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많이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유한양행을 보시면은 양매도가 나오는 것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보면은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트리거를 좀 기대해 볼 만하죠. 특히나 이제 상반기 내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였죠.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수급이 이만큼 좀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네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안 사주면은 못 올라가요. 그쵸. 왜냐면 우리 주가는 그런 만약에 거니까. 만약에 유한양행이 미국장이었잖아요. 유동성 진짜 풍부했으면 지금 완전 급등입니다. 속상하신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아, 그럼요. 네. 왜냐면 이거는 지금 국내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렇게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못 가면 어떤 펀더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바이오에선 감이 안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뭐 이제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한양이나 오스코텍 같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데 거기에서도 반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좀 투심 자체가 안 좋을 수 있고, 그런 방향이 되니까 오늘 이제 반도체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늘 하이닉스가 외국인 순매도 1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엄청 급등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수급이 지금 이제 안 올라가던 쪽에서 바이오가 원래 코스닥에서 상위인데 거기 네. 안 가니까 이제 2차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수급의 이동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바이오가 원래는 좀 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방향성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도 좀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큰 좋은 일이에요 한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안 좋은 일이에요 한다고 해서 주가가 또 폭락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정말 생물 같다라는 거 여기서도 느끼는데요. 수급적인 측면들을 좀 비교 분석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럼 IPO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뭐 제약바이오 업체 뭐 이런 좋은 일들 많으니까 뭔가 IPO 관련해서 또 도전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벤처캐피털 투자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요 새내기 지금 IPO 뭐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요, 유 대표님. 지금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제가 목록을 뽑아봤는데, 레드앤비아, 엠틱스 바이오, 네. 미라셀,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뭐 진캐스트, 동국생명과학 등 한 8개 종목이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좀 분야일까요? 이제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왜 이렇게 괜찮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제가 봤을 때 주목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레드앤비아가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레드앤비아 같은 경우는 동아 ST하고 서울 아사한병원, 바이오앤비아가 설립한 합작법인인데, 요즘에 이제 핫한 게 이제 당뇨병 치료제 아니겠습니까? 네. 1112가 시가총액 9천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뭐 이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시작해서 불리고 있는데, 그 당뇨병 관련돼 가지고 당뇨병 치료제 슈가논 성분인 에보글립틴을 좀 개발을 하고 판매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글로벌 임상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 ST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대형 제약사 중에서 당뇨 관련돼서 비만 치료제, 당뇨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레드앤비아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된다라면 충분히 좀 어떤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생명과학도 저는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제약에서 물적 분할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상당히 좀 이 회사는 좀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그 MRA 그 조영제 관련해 가지고 유니레이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단점은 돈 먹는 하마라는 거죠. 그니까요. 실적은 안 나오는데 계속 투자는 연구 엄청 해야 개발비는 되네. 들어가는 거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안정적인 매출이 있다는 부분들 이런 거가 있는 기업하고 없는 기업은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확연히 있어요. 다르죠. 네, 그래서 네. 동아생명과학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긍정적 그래도 조금은 매출 구조에 매출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대부분 다 기술 특례 업체예요. 그래서 뭐 피부 재생이라든지 뭐 세포 치료제 등등 정말 우리가 들어보면은 야 이게 개발만 한다라면 진짜 엄청난 일일 텐데. 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어떤 비전은 있지만 그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저께 상장한 바이오주도 상당히 주가가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신규 상장하는 바이오주 쪽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게 2015년, 16년 그때처럼 17년 그때처럼 막 바이오가 선풍적인 막 붐을 인기를 한 건 타면서 아니니까요. IPO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테오젠 오늘 비록 하락하지만 유한양행 그리고 뭐 리가켄바이오 등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또 실적도 확인되는 기업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규 IPO 관련돼서는 조금은 리스크 주가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더욱이나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내기 관련한 기업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안정적인 매출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동아생명과학 그리고 레드앤비아는 당뇨병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볼만하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또 벤처 투자에 대해서 글로벌 바이오들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올해만 37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 막 분야의 그 규모 투자 규모도 엄청난데 지금 굉장히 시원스러운 주가를 올리지 못해서도 분노하고 있다 우리 하본 부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벤처 투자 청신호라고 보시나요? 내용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이제 뭐 글로벌 투자가 다시 좀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뭐 기사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지만 좀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좀 사실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한데 좀 많이 냉각이 됐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 자체가 다시 좀 회복이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성과가 좀 많이 나와야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아무래도 이제 자금에 대한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우호적인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제대로 바이오가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9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따른 좀 바이오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거는 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죠. 아무리 좋은 이런 돈이 들어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에 유한양행 같이 좀 좋은 이슈가 반영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럴 때도 좀 회의를 느끼잖아요. 미국의 반도체는 벌써 다 회복을 했는데 그쵸. 우리나라는 지금 절반밖에 회복 못하고 또 좀 꼬꾸라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이슈들을 본다면 국장도 국장이지만 항상 이제 바이오 쪽을 같이 하실 때는 포트를 나눠서 미국의 한 7, 국내 3 이런 식으로 7대3의 비율로. 전 개인적으로 8대2 아니면 9대1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 시청자님도 국장은 혹시나 해서 역시나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보수적인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를 만약에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비중을 좀 미국에 있는 종목들을 더 치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 제약바이오 그럼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종목들 먼저 확인하시죠. 동국제약, 현대약품, 대웅제약, 프로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역시나 알테오젠입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쭉 예전부터 뭐 제약바이오 얘기하시면 알테오젠 지금도 좋아요, 높다고요? 아직도요.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네. 알테오젠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알테오젠을 외치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좀 불안해졌어요. 갑자기? 유한양행의 사태를 좋은 보고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아 이게 맞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 쪽이 왜 빠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럽다니까요. 이거는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분통이 터지는데 마치 투자자 마냥 이렇게 물론 대변에서 뭐,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마음이 정말 다 가지고 와닿습니다.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좋아요. 브리핑하는 입장에서 아니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기술력이나 이벤트를 보신다면은 알테오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네. 무조건 안정적으로 바이오를 하나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그때도 알테오젠 플러스 알파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는 종목을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바이오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매력도 다르고 공부해야 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종목이 만약에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만 하더라도 뭐 공부하시려면 아마 머리가 터지실 것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야 워낙 이제 뭐 엄민용 애널리스트나 이런 쪽에서도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감도 워낙 높고 앞서서 수급 보여드린 것처럼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한양이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세론이라는 그런 선반영 마법의 단어가 적용이 돼서 주가를 회복을 못한다. 그럼 나머지 바이오 쪽은 사실 상승력이 나오기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수급발이지 이게 뭐 정말 펀더적으로 엄청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알테오젠은 이제 이 SC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 나오고 하면은 이게 펀더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막 40만 원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좀 어떤 좀 기대가 어쨌든 나올 수 있게끔 좀 시장에서의 이런 세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이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세팅된 환경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의 수급도 잘 쏠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테오젠을 탑픽지로 하창은 본부장님이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